니조이스 캠페인, 롯데백화점과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여성 우울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니조이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담 전문가인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박지윤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수년간 심리적 고통으로 힘쓰셨던 분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성 우울증의 주제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울증 예방이나 극복에 대한 강의도 많고 저에게 상담 치료를 하신 분들도 많은 우울증 관련 서적을 읽고 오셔서 웬만한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 자기 돌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자기 돌봄, 셀프케어, 마음 방역 생활에 대해 코로나 우울의 자기 돌봄이 무엇인지,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에 두렵고 공포스러웠고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서는 지역 감염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확산 단계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들이 우리가 불편하죠. 그리고 고립되어 가는 상황이 되어 우울감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파괴적인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갈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가벼운 증상 이상으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5명 중 1명은 자살 고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요. 조사 결과 외출이나 모임의 자제로 여성들이 사회적 고립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제 연구실에서 혼자 있는데요. 그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여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가슴이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코로나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 생계가 타격을 받고 급기야 카드 대금도 막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최대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돌봄 노동이 늘어난 여성들은 소위 독박 돌봄을 하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돌봄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에 빠진 여성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이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가족 갈등, 불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감을 호소하면 우울감에 대해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고 더 심각한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난 요즘 너무 우울해, 잠을 잘 자지 못해 하고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주관적인 우울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체크리스트가 보이실까요? 이 중에 나는 몇 개쯤 되는가요? 나는 얼마나 우울할까요? 여러분 체크해 보실까요? 몇 개쯤 되셨어요? 9가지 중 5가지 이상이고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우울은 높은 한계와 벽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인간들은 한계와 벽을 넘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며 힘든 상황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와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혹시나 주저앉아 울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우울하면 누가 가장 힘들지요?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0대의 지영 씨인데요. 무기력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너무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최근에는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밤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다가 새벽 6시에 겨우 잠이 듭니다. 아침에 눈 뜨는 자신이 저주스럽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가슴이 나무도막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지영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냥 그러려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 라고 조언하신대요. 이러한 조언은 옳은 말, 바른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지영 씨 자신은 스스로 거울 반응을 하면서요, 나는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야. 남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장 아프지요. 지영 씨에게는 부모의 조언이 비수가 되어 자신을 찌르는데요. 자신에게 적군으로 남아 스스로 비수를 꼽습니다. 어느 정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좋아졌어요. 지영 씨를 치료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다면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았다는 거예요. 치료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는데요. 그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할 땐 매우 불안해요. 내 역할이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이 세상에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엄마, 아빠, 딸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전히 존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이며 자신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너 무슨 일이니? 어디가 불편해? 물어봐 주는 것이죠. 알아야 돌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될 때까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각자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이 이상한 것임이 아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힘든데 왜 나만 이렇게 유난을 떠나? 자책하기보다 내 마음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보듬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너무 아픈 상황이라면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겠다는 여유를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뒤엉켜 있고 아픈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꼭 덮어둔 이불을 확 걷어버리면 너무 춥고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비통법이 있습니다. 이 나비통법은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스스로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뇌의 작업 처리 속도를 완화시켜줍니다. 두 팔을 가슴 위에 교차시키고 양쪽 팔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10번, 15번 정도 두드리고 나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팔로 자신을 껴안고 쓰담쓰담 좌우 교대로 두드리면서 내 마음과 몸에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관찰하시고 마치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떠오르는 모든 생각, 모든 장면, 모든 감각은 모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과 몸에서 떠오르는 것을 억지로 바꾸거나 억누르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을까요? 지영 씨는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나는 항상 못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었대요. 그동안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지영 씨에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지영아, 너 참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지영 씨는 저에게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생각은 있지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영 씨에게 충분히 아파라고 허가합니다. 우리는 상처에 대해 많이 아파하고 울고 슬퍼해야 저절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영 씨는 자신을 다시 껴안으면서 지영아, 너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칭찬해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무거운 것이 덜어진 느낌이에요, 선생님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의 패턴이 생기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악순환이 되어 반복적으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데요. 마치 오래되고 낡은 테이프처럼 마음속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했던 간에 현재 그 결정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던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 결단은 부정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쓰레기를 담아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꼭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안 돼. 난 항상 실패해. 앞으로도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이런 자신감 부족이라든지요.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다면. 그러면서 항상 나는 무시당해. 그런 나를 너무 싫어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이런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죽어버리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지영 씨는요, 너무 열심히 사시고 일도 잘하시는 여성인데 자기 자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했어요. 다시 재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충분히 살아있어도 된다는 생각의 전환들을 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지영 씨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러 시도했습니다. 그 이후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갚으며 살아야겠다고 하였는데요. 제가 먼저 지영 씨에게 먼저 자신에게 사과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산산이 부숴버리려 했던 그 생각과 행동에 사과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는 치료적 작업을 했습니다. 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에게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자기 자신을 과거에 얽어매는 쇠사슬이 되어 발목을 확 붙잡거나 숨통을 잡고 늘어지는데요. 혹시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짐을 내려놓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과거는 과거대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를 보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거나 불안감이 든다면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할 때 감정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목록 만들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록 작성이 되었다면 잘 보이는 현관이나 냉장고 문에 붙여둡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록을 작성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차 마시기, 강아지 끌어안기, 따뜻한 물에 목욕하기, 위안이 되는 음식 먹기,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는 거죠.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너도 잘하고 있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상이면 더 좋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친구 만나 말하고 싶은 거 해보기예요. 자신의 마음과 느낌과 감정을 더 집중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웃,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제일 떠올랐어.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줘. 이때 내 감정, 내 느낌에 주목하셔서 말씀하셔야 해요. 좋은 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규칙적으로 만나서요, 나의 마음을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흔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원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유능감과 잠재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아주 특별한 보석이 묻혀 있다는 것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들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내가 요즘 심리적 고통으로 우울감이 있다면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울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리조이스 캠페인에서도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